네, 이번에는 새로운 I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앤 IT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IT 트렌드 가지고 오셨나요? 예, 그 조립식 블록 장난감은 레고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이 회사가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다른 새로운 경쟁자들의 도전을 이겨내고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 네. 그동안에 듣던 IT 트렌드와는 좀 다른 이야기인 것 예. 같은데 사실 레고 장난감 IT 잘 연결이 안 되거든요. 네. 어떻게 선택을 하셨습니까? 실은 이제 이 문제가 이 회사가 디지털 시대, 그러니까 온통 인터넷으로 연결된 21세기에 살아남았던 방식이 앞으로 여러 과학 콘텐츠가 어떻게 발전해야 하고 또 어떻게 사람들에게 소문나도록 할 것인가라는 고민과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많은 사람들의 바람까지 연결되어 있고요. 네. 그러고 보니 이 장난감 회사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이렇게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사실 레고라는 회사 자체는 1932년에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지 80년이 넘었죠. 근데 지금같이 쓰고 있는 플라스틱 형태의 장난감은 한 그 1950년대부터 만들어져가지고 베이비붐 세대가 한참 자랄 때인 1970년대, 80년대에 큰 인기를 모았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런 인기가 계속 지속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90년대부터 위기가 찾아왔었는데요. 가정용 게임기 등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장난감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21세기 초에는 파산 위기까지 맞게 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레고는 어떤 생각의 전환을 이뤄내게 됐는데요. 일단 이런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잘할 수 있는 것만 하자. 예, 20세기 말 레고는 수익 다각화를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사업을 벌여왔었는데요.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잘할 수 있는 것을 사람들과 함께 하자입니다. 아. 실제로 레고는 사람들이 생각해낸 디자인을 실물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잘할 수 있는 것을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기왕이면 입소문을 좀 잘 내보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 예. 레고는 디지털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 다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고 또 입소문도 내자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말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예. 근데 실제로 알게 모르게 레고 같은 경우는 그 재미있는 온라인 뉴스의 주요 공부문 중 하나입니다. 네. 예, 먼저 보실 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레고로 만든 타워인데요. 지난 2012년 서울 종합운동장에 세워진 것입니다. 네. 높이가 32.9m나 된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뭐든지 만들 수 있다는 조립식 블록의 특성 때문에 이런 식의 뭘 만들었다라는 뉴스를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다음 영상에 등장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레고로 만들어진 실제 차량이 있습니다. 예, 호주에서 만들어졌고요. 네. 자동차 타이어를 비롯해서 엔진과 외형이 모두 레고로 만들어졌습니다. 아. 최고 시속 30km로 이제 달릴 수 있다라고 실제로 하는데요. 달릴 수 다니는- 있는. 예, 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드는 비용만 약 7천만 원이 든 그런 차죠. 예. 그리고 다음에 보실 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예전 서울역사에서 전개됐던 그 레고 전시회인데요. 서울역을 그 세심하게 재현한 것이 눈에 띄실 겁니다. 이렇게 전 세계 레고 매니아들이 만든 작품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SNS를 통해서 올라오면서 사람들에게 제품이 눈에 띄게 하고 콘텐츠를 통해서 교류를 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예.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다음에 보실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브릭쇼라고 해서 제품을 리뷰하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이런 식으로 제품을 리뷰하고 동영상을 올리면서 수익을 거두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모으면 이제 광고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게 되는데요. 가장 많은 수익을 거두는 사람은 1년에 약 8억 원 이상을 벌고 있다라고 와. 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레고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단순히 멋진 작품을 만들어서 자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온라인 활동들은 레고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품들에서도 역시 하고 있고 또 잘하고 싶은 것들 예. 아닐까요? 그렇죠. 인터넷 시대에서 누구나 하고 싶는 그런 활동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레고의 남다른 점은 단순히 인터넷을 어떤 광고 수단으로만 쓰지 않았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포용해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플랫폼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다음 보신 영상은 레고의 쿠스 프로젝트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이 쿠스 사이트에는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이 레고를 이용해서 만든 작품을 등록하게 되면 회원들이 이 작품의 완성도와 독창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투표한 사람이 1만 명을 넘어서면 회사에서 실제로 제품화를 이제 검토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한 매년 한 개, 두 개 정도의 작품을 실제로 상품화하게 되는데요. 예. 영화 백투퓨처 같은 곳에 나오는 자동차 드로리안 같은 제품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상품화된 그런 레고입니다. 네. 또 굳이 레고를 사지 않아도 컴퓨터로 레고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레고 디지털 디자이너라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타이타닉호 같은 출시된 적이 없는 여러 가지 형태의 레고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또 자기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서 저장하고 공유하는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만약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싫다면 인터넷에서 바로 만들어 볼 수도 있는데요. 네. 빌드 위드 크롬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구글에서 레고랑 협력해서 만든 어떤 그런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인터넷상에서 바로 레고를 조립하는 재미를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이 만든 작품을 감상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사실 이런 흐름은 레고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1998년에 MIT와 공동 개발해서 출시한 레고 마인드스톰이라는 좀 성인지향형 제품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발매 3주 만에 제어 프로그램이 해킹되어서 인터넷에서 공개되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처음에는 회사가 법적 대응을 고려하다가 나중엔 아예 그냥 소스 코드를 모두 공개하고 오히려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이런 해킹 행위를 장려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이 2011년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에서 열린 마인드스톤 해커톤 대회인데요. 이런 대회가 공개적으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 저는 왜 레고로 다리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레고를 이용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 재밌지만 간단한 CAD 프로그램으로 이 레고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어떤 공학적인 개념을 깨닫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앞으로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집에서 직접 레고 블록을 찍는 것도 이제 허락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예. 그때가 되면 좀 더 다양한 작품들이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예전에 낡은 장난감이라도 이렇게 디지털 시대와 잘 융합을 한다면 무궁무진하게 더욱더 네.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